예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K투자 정보에서 드리는 시황 및 업종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방송 열었습니다. 시장이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러면 어떤 업종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업종을 주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어,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들을, 업종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뭐 딱 정해져 있죠. 역시 이제 남북 경협주 관련된 부분인데, 이 남북 경협주 관련된 부분은 이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일단 재료가 소멸이 됐습니다. 결국엔 그동안에는 북미 정상회담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있었죠.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지난주 이제 언급으로 6월 10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빅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.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장 초반에 상승을 했지만 뭐 이틀간 계속 좀 조정이 나오는, 그래서 일단은 재료가 소멸이 돼서 단기간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, 그렇지만 6월 12일까지 아직 끝난 흐름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이제 조금 이제 판문점에서의 회담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회담, 그리고 지금 이 다방면으로 지금 여러 군데에서, 그리고 미국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회담을 한 건 이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실무진단 회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, 어떤 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모른다. 하지만 재료가 소멸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 6월 12일 전까지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뭐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슬슬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 이제 SOC 쪽 관련된 부분으로 뭐 철강, 건설, 그리고 뭐 시멘트, 그리고 철도, 가스관, 뭐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좀 몰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, 오늘은 그 뭐 원산에 지금 북한에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여서 관광 단지를 좀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. 이 원산에 카지노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 파라다이스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.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슬슬 나온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,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좀 뜬구름 없는, 뭐 아무것도 지금 갖춰지지 않는 가운데에서의 단지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,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진일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어떠한 그런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를 따라서 가치금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직접적인 원조 정책에서 이제 음식료 관련된 부분 계속 누누이 얘기해드리고 있죠. 음식료 관련된 부분은 시장이 좋든 나쁜을 떠나서 일단 뭐 남북 경협주들로 예전에는 비료 관련된 주들만 엮여 있었지만, 직접적인 그런 원조를 할 수 있는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음식료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했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,
그리고 이제 이 남북 경협주를 제외하고 이제 바이오 제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드렸고, 그래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딱 4일 남았습니다. 목요일, 금요일, 월요일, 화요일. 이제 화요일 날 종지부를 찍는다고 보면 3일 동안에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 번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그냥 보유를 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말이 많죠. 이미 많이 올랐다. 그리고 일단 이벤트가 거의 마무리가 다 됐다.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벤트는 뭐 암 학회 관련된 부분, 미국에서의 암 학회 관련된 부분, 미국에서 뭐 USA 바이오 같은 뭐 그런 부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, 이제 거의 이벤트들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딱 두 가지로 봐야 된다. 진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느냐, 아니면 그 삼상 임상에 대한 완료 진행의 제품이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느냐,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느냐, 이 두 가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 시장 자체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긴 하겠지만, 결국 바이오 제약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슬슬 하나씩 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결국 이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, 차라리 뭐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른 어떠한 뭐 종목보다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보고 있고,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큰 제약사들은 결국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결국 안정적인 매출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뭐 제약 관련된 부분,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뭐 병원에도 있고 그리고 약국에도 있고 그러한 이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신약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신약을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거의 대부분의 큰 제약사들 기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미약품도 마찬가지고 뭐 녹십자, 종근당, 대웅제약 거의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나마 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이 뭐 이런 이제 큰 제약사들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면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, R&D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삼상 임상 관련된 부분인데, 이 부분은 뭐 물론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죠. 그래서 뭐 HLB, 그리고 시슈진, 바이로메드, 그리고 네이처셀 등 결국 이제 삼상 임상 완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인데, 결국 이 삼상 임상이 완료가 되고 이 삼상 임상이 끝나고 시판이 돼야지 매출에 대한 본격적인 부분으로 수익성이 발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완전하게 삼상 임상이 완료가 됐다, 뭐 라이센스 하우스로 판매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, 결국 임상 완료, 삼상 완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으로 다른 종목들은 봐야 될 것 같고, 그나마 뭐 이 종목들 중 뭐 이런 뭐 신라젠 뭐 이 종목들 중이 그나마 삼상 임상에 임박했다, 뭐 인보사, 뭐 텍사백, 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뭐 이 정도는 뭐 삼상 임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
바이오 제약은 결국에 올해 상반기까지,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한 1년을 통으로 갔다가 거의 상승을 했었던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였고, 뭐 들락날락 거렸지만 결국엔 우상향을 보였었던 업종이 역시 바이오 업종이다 라는 부분도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, 이제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업종이 2차 전지와 그리고 이 IT 관련 종목 업종인데, 결국엔 2차 전지는 그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결국에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우리나라 업체들을 진입을 시키질 못했죠. 그래서 보조금을 결국에는 수용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, 그래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죠. 근데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감으로써 이제는 보조금 지급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냐, 이러면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2차전지는 소재 쪽 단, 그리고 장비 쪽, 그리고 반도체,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2차 전지를 만드는 셀 관련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, 뭐 소재 뭐 잘 아시죠? 뭐, 양극화 물질 관련된 부분, 에코프로, 코스모 신소재, 뭐 코스모 화학, 뭐 이런 부분, 장비 쪽, TNT, 뭐를 비롯해서 상당히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고, 그리고 2차 전지 쪽, 뭐 LG화학, 삼성 SDI. 근데 결국에 이 그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상반기 말고 하반기에 풀린다라고 하면 주가는 미리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그나마 3번, 4번은 허황된 그런 게 아니라, 허황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소비주들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 허황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,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. 시장 자체가 예전엔 비이성적이었지만 지금 이제 이성적으로 점차 돌아가고 있다, 이성적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 기업이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고 지금 실적이 펀더멘탈을 앞지르느냐 그렇지 못하냐, 그 차이인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3번 2차전지 쪽과 그리고 IT 관련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, 최근에 이제 애플이 신제품을 이제 3개 종 이상을 하반기에 내는데, 이 OLED 쪽 관련된 부분과 FPCB 뭐 다양하게 이제 먼저 그 신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는 제품을 탑재하는 업체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도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 뭐 SKC 코롱 P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수익을 실현하기도 했지만, 결국 이 OLED 쪽 관련된 그 OLED도 그냥 OLED가 아니라 애플 쪽에 대한 OLED 장비나 OLED 관련된 부분, 그리고 PI 필름을 판매하는지에 대한 부분. 그래서 하나의 축은 이 OLED 쪽, 애플의 신제품 판매,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IT 관련된 쪽은 스마트폰 쪽 한 군데. 그래서 OLED, FPCB, 뭐 종목들은 찾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. FPCB, 인터플렉스, BH, 뭐 OLED 쪽은 뭐 LG 이노텍, LG 디스플레이, LG 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쪽이고요.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,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카메라 쪽까지 뭐 연결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IT 쪽에서 이제 5G 관련된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5G는 4일날 입찰이 완료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5G 관련된 주파수 경매 관련된 부분이죠. 오늘
어제죠, 어제. 4일 입찰이 마감이 됐고 8일 적격 심사를 가진 후에 15일 날 발표를 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세계 통신사는 이 5G 관련된 부분 모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내년 3월에 상용화를 한다. 라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 4차 산업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역시 이 5G 관련된 부분 인프라가 얼마만큼 잘 깔리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이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. 수요보다 공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. 그래서 결국엔 오늘 뭐 미국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였지만 그래서 반도체는 뭐 올해 연말까지도 계속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눈여겨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. 근데 이제 3번, 4번은 결과적으로 이 시장이 이성적이 되는 시장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지금 가장 하반기까지 봤을 때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이 금리 인상을 과연 몇 번 할 거냐 이 부분과 그리고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8일, 9일 8일, 9일에 G7 관련된 회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무역 분쟁 관세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뭐 들먹거리면 글로벌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눈여겨 보신다고 하면 정답은 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흐름 따라 저희 매매 계속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러면 내일 휴일 잘 보내시고 또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좋아요,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감사합니다.